지수로그 복습 문제 들어갈 건데 총 몇 문제는 잘 모르겠고 제가 한 10몇 문제 풀어줄 거고요. 안 풀어준 문제 포함해서 오늘 수업 받은 내용까지 옆에 다 필기해서 다음 시간에 제출하는 게 숙제. 옆에 빈 공간에다가 필기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35번 풀 건데 A는 X의 N제곱근.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누가 근이라는 거냐면 지금 현재 A가 근이라는 거죠. 근이라는 거는 어떤 계산을 하면 어떤 값이 나오는 애인데 그 계산이 n제곱이다. 따라서 A를 n번 곱하면 x가 된다라는 이렇게 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즉 A는 2의 세제곱근이다. A가 근이고 A를 3번 곱하면 2가 된다는 뜻이죠. A를 3번 곱하면 2가 된다. 같은 걸로 이제 루트 2는 b의 4제곱근, 루트 2는 b의 4제곱근. 그럼 이것은 식으로 바꾸면 누가 근이다? 루트 2가 근이다. 루트 2를 4번 곱하면 b가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풀면 우리가 이제 a 보면은 우리 구하고자 하는 게 a를 구할 필요가 사실 없네요.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a 세제곱분의 b 세제곱. 그럼 a 세제곱은 그냥 바로 2라고 처리하시면 되고 b 세제곱은 루트 2의 4제곱인데 루트 2의 4제곱은 루트 2를 4번 곱하면 뭐겠어요? 4겠죠? 그래서 b가 4니까 b의 세제곱은 4의 세제곱이다. 4의 세제곱은 2의 6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2의 5제곱. 답은 32가 되겠어요. 다음 문제 91번. 자, 9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수를 막 이제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A의 10승이 30이다. 그러면 A의 3승을 구하고 싶다. 그럼 양변에 뭘 하면 된다? 10분의 3승을 하면 돼. 내 맘대로. 양변 똑같은 지수를 붙이시면 되겠죠. 그래서 30에 뭐 10분의 3승.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고 제가 지금 방금 35번 풀었고요. 91번 풀어줄게요. 자, 91번은 15의 X승이 8. A의 X승, Y승이죠. y승은 2다 그랬는데 우리 지금 구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x분의 3이랑 y분의 1을 구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x분의 3이니까 먼저 x분의 1을 만들어 볼게요. 15는 8의 x분의 1. 그럼 3은 어디서 가져오냐? 8이 3을 가지고 있어요. 15는 2의 세제곱으로 바꾸니까 x의 세제곱 이렇게 바뀔 수 있고 얘는 바로 가죠. a는 2의 y분의 1제곱. 나는 얘네 지수들을 더하고 싶은 거야. 지수를 더하고 싶으니까 우리는 곱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 필기를 똑바로 해야 된다. 근데 왼쪽도 곱하기 식으로 잘 써주시고 오른쪽을 곱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형태가 나오죠. y분의 1 이렇게. 근데 이 값 자체가 2라 그랬으니까 2의 제곱이다. 따라서 15 곱하기 a는 4. 그러므로 a는 15분의 4가 되겠죠. 15분의 4.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6페이지에서는 89번을 할 건데요. 89번도 뭐 비슷한 문제 유형이 되겠어요. 비슷한 문제인데 살짝 좀 더 꼬아놓은 거죠. A의 X승은 B의 2Y승은 C의 3Z승은 7이다 라는 조건이 있고 A, B, C가 49라고 나와 있고요. 주어진 거. 그 다음에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건 X분의 2, Y분의 3, Z분의 2 이런 거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X를 이제 7로 보내주는 거야. 그럼 A는 7의 X분의 1승인데 난 X분의 6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A의 6승을 하는 방법밖에 없죠. 이렇게. 그 다음에 B는 7의 2Y분의 1승인데 B는 또 Y분의 3을 하고 싶대요.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먼저 Y분의 3이니까 이 2가 없어져야 돼. 그럼 양변을 제곱을 하는 거죠. 그럼 B제곱은 7의 Y분의 1이 될 거고 여기서 또 세제곱을 하는 거죠. B의 6제곱은 7의 Y분의 3승이 되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Z분의 2가 필요하다네. C는 또 7의 3Z분의 1이죠. 그럼 Z분의 2라 그랬으니까 마찬가지로 세제곱을 해서 Z분의 1을 먼저 만들어주고 또 내가 원하는 게 Z분의 2니까 양변을 제곱해서 C의 6제곱은 7의 Z분의 2로 바꿔줍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이 뭘로 바뀌었냐? 여기는 이제 원하는 지수가 나왔죠? X분의 6, Y분의 3, Z분의 2. 근데 난 이걸 다 어떻게 할 거야? 더할 거야. 그럼 우리는 곱해야 되겠죠? 요렇게 식을 곱하도록 할게요.
자, 곱하면 A의 6승, B의 6승, C의 6승은 7의 X분의 6 더하기 Y분의 3 더하기 Z분의 2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지수값이 뭐냐고 물어봤네요. 그죠? 근데 ABC가 나와 있어. ABC는 ABC의 6제곱인데 ABC가 49예요. 49는 7의 제곱이죠. 7의 제곱은 7의 제곱에 6제곱 했으니까 7의 12제곱이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싶은 x분의 6, y분의 3, z분의 2는 12라는 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서는 99번, 102번, 120번 요 세 문제를 물어보겠어요. 자, 이 문제는 이제 요 밑에 이제 보면은 위아래 우리가 이제 아까 내가 수업했던 풀어줬던 문제용이랑 비슷한 것들이 다 위아래 배치되어 있는데 얘는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2의 거듭제곱인데 주어진 게 3의 x분의 1승이 줬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3의 x분의 1은 4인데 양변에 x제곱을 하는 거죠. 그럼 3은 4의 x제곱이고 이것은 2의 2x제곱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짝수차수 2의 2x제곱이 3이라는 걸 알았는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다 홀수차수이기 때문에 분모하고 분자에 동시에 2의 x승을 곱해서 차수를 짝수로 만들어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2의 6x 2의 x승에다 2의 마이너스 x승수를 곱하면 1이 되겠죠? 얘 0승이니까. 그 다음 2의 4x 마찬가지로 1. 그럼 2의 2x가 3이라는 것은 2의 6x는 3의 세제곱이 되겠죠? 27 더하기 1. 2의 4x승은 이거 제곱하면 되니까 9 더하기 1. 그래서 10분의 38이다. 답은 28이죠? 10분의 28이니까 답은 5분의 14가 되겠어요. 간단한 문제지만 이 분자 분모에 2의 x승을 곱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문제가 조금 이제 어려워지게 되는 거니까 그 부분 주의하시고. 자, 다음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 지수 정리할 때 첫 번째 A 같은 경우는 A의 이제 2번 집에 있으니까 2분의 3제곱. 그다음 요 밑에 있는 A 같은 경우는 집이 두 개죠. 2번, 3번, 즉 6번. 6분의 4 해서 3분의 2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 이제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이 A분의 1이 A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것에 마이너스 4제곱하고 루트 이렇게 지어져 있으니까, 루트 A의 4제곱, 그것은 A의 제곱이다. A의 제곱의 6제곱을 정리하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A만 하나만 쓰고, 2분의 3은 맨 처음에 나온 지수니까 그대로 쓰고, 나누기니까 빼기 3분의 2가 되겠고요. 곱하기니까 더하기 2가 되겠고, 밖에 6제곱이다. 근데 우리가 요 지수들, 자, 얘네들하고 6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곱하기 관계다. 따라서 6이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6 들어가면 9제곱, 6 들어가면 4제곱, 6 들어가면 12제곱. 따라서 A의 17제곱. 그러니까 K는 17이 되겠어요. 정리 방법을 이것저것 여러 개 조잡하게 아는 것보다는 중요하고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몇 가지만 정확하게 사용할 줄 아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다음 우리 친구들이 항상 어려워하는 120번 글씨 많은 문제. 어떤 지역의 먼지 농도에 따른 대기 오염의 정도는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자, 헤이즈 계수 H, 여가지의 이동거리를 L이라고 하고 빛 전달률을 S라고 한다. 이거는 헤이즈 계수 H, 이동거리 L, 빛 전달률 S라고 한다. 그럴 때 이런 관계가 성립한대요. 자, A, B라고 했는데 각각의 헤이즈 계수를 H, A, H, B라고 해서 잘 대입하라는 이거잖아. 근데 여기서 우리 관계식을 한번 써봅시다. 여기 관계식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우리 거는 일단은 HA는 여기다 다 첨자에다 A를 붙여주면 되는 거야. LA. K는 상수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로그 SA분의 1 이렇게. 그 다음에 HB 거는 다 첨자에 B를 붙여주면 되겠죠. 근데 우리 관계식에 의해서 뭐라 그랬어? 루트 3 HA는 EHB라고 되어 있고요. 이건 이렇게 저거 막 써 있는데 문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SA랑 SB의 관계를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이제 어떻게 연립을 할 거냐 그거를 확인하면 되는데 HA가 EHB니까 루트 3 HA가 HB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뭘 쓸 수 있냐면 HA는 루트 3분의 2 HB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식이 바뀌죠. HA는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2 HB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LA는 ELB라 그랬으니까 LA 대신에 ELB를 써요. ELB B 분의 K 로그
SA분의 1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 다음에 밑에 식은 그대로 한번 밑에다 써볼게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식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 HB하고 LB가 지금 없어져야 되는 상황이죠. 왜냐면 문제가 SA하고 SB에 대한 관계식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나눌 거예요.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루트 3분의 2가 되겠죠. 이 부분은 나누면 그냥 2분의 1만 남죠. 위에 2분의 1. 그다음 여기를 쓸 때 나누기로 쓸 건데 마이너스 지수를 처리할게요. 마이너스 로그 SA 마이너스 로그 SB라고 처리하게 되면 여기서 또 우리가 뭐가 처리되냐? 부호가 처리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 다 넘겨볼게요. 이제 로그 S의 A는 괜찮죠? 2는 1로 보내면 루트 3분의 4고 루트 3분의 4 로그 S의 B가 됩니다. 그러면 이 루트 3분의 4를 누구한테 주면 되는 거야? SB한테 지수로 줄 수 있죠. 루트 3분의 4다. 따라서 우리가 찾는 관계식은 그럼 뭐다? SA가 얘랑 똑같은 거구나. 그쵸? 따라서 P는 루트 3분의 4다. 즉 유리화하면 3분의 4 루트 3이에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데 우리 친구들 이거 계산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보자마자 막 또 유리화를 막 하고 그러죠. 이런 애들 유리화 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 유리화하면 된다? 답 내기 전에 유리화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유리화하거나 미리 계산하거나 그런 거 안 하는 걸로. 우리 위에 문제에서도 보면 제가 여기 계산하지 않았죠. 왜냐면 난 6이랑 곱할 건데 뭐하러 계산해. 그치? 바로 6이랑 먼저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런 쓸데없는 계산하면서 계산 실수하는 그 횟수들을 우리 좀 줄이도록 합시다. 자, 여기 3페이지에서는 55번하고 107번을 풀어볼 거예요. 우리가 이제 최대 최소 문제들이 조금 어렵게 우리가 다가가는 이유가 다 뭐였냐면 2차 함수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어렵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거 수업할 때 얘기했던 것 중에서 얘처럼 밑이 5분의 1이라고 했을 때 그럼 얘를 밑이 5분의 1, 즉 1보다 작으니까 이걸 감소함수라고 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 그랬죠? 자, y는 3의 x가 증가함수이고 y는 3분의 1의 x가 감소함수인 이유는 단순하게 얘가 감소함수여서가 아니라 지금 x는 증가함수예요. y는 x가 어떻게 생기네요? y는 x 지수가 지금 이렇게 증가하는 애야. 근데 3이라는 애는 곱하면 곱할수록 커지기 때문에 밑이 1보다 큰 경우에는 밑이라고 쓸까요? 밑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지수가 증가하면 y도 증가, 지수가 감소하면 y도 감소, 같이 움직인다 그랬었고요. 밑이 1보다 작으면, 즉 0에서 1 사이일 때는 지수가 커지는 방향과 반대로 지수가 커지면 y는 작아지고 반대로 지수가 작아지면 y가 커진다. 얘는 반대로 움직이겠다는 뜻이고 얘는 같이 움직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문제 같은 경우는 밑이 5분의 1인데 지수는 아래로 부르면 이렇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우리 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다? 우리의 함수는 올라갔다 내려간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최대를 구하라고 했어. 자, 그럼 최대는 밑이 5분의 1이기 때문에 y의 최대는 지수가 최소일 때 같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밑이 0에서 1 사이다. 근데 y의 즉 fx의 최대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지수는 최소여야 된다 이거죠. 왜냐면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우린 지수의 최소값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죠? 지수의 최소값. 지수가 누구다? 2차 함수다. 2차 함수 때 범위가 없으니까 그냥 꼭지점에서 최소값 같겠죠. x-2제곱 빼기 3. 그래서 이 아이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야. 얘가 누구의 최소다? 지수의 최소값. 그럼 그때 y는 최대를 갔는데 y는 누구다? 5분의 1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다. 즉 5의 세제곱이고요. 125가 최대가 된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언제냐고 물어봤어요. 이제는 또 언제냐고까지 물어봤는데 언제냐고 물어봤죠. 언제. 자, 그럼 지수가 최소가 되는 시점을 찾으면 되는데 지수가 최소가 되는 시점은 언제다? x가 2일 때다. 그러니까 우리의 y가 최대가 되는 지점도 x가 2일 때 y는 125가 되겠죠. x가 2일 때 y는 125가 되겠다. 따라서 a는 2고 m은 125니까 더하면 127이 되겠어요. 다음 문제는 범위가 있어요. 범위가 있는데 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그도 y는 로그 2의 x다. 그럼 이거 증가함수죠. 한번 그려볼까? 복습상? 증가함수로 이렇게 그려졌고
만약에 2분의 1 로그 x였다. 그럼 얘는 감소함수를 이렇게 그려주기로 했어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x는 원래 증가하는 애니까 y는 x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자 밑이 2일 때는 밑이 2일 때, 즉 밑이 얘도 1보다 클 때는 진수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는 뜻이고요. 진수가 감소하면 y는 감소한다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요. 얘는 반대죠. 진수가 지금 두 번째 케이스는 밑은 0에서 1 사이인 경우고 얘는 진수가 증가하면 반대로 y는 감소. 좀 이렇게 헷갈리게 써놨네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진수가 증가하면 y는 반대로 감소. 반대로 진수가 감소하면 y는 증가. 반대로 움직이겠다는 뜻이에요. 얘는 같이 움직이죠. 증가하면 증가, 감소하면 감소,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조금 헷갈리게 쓴 것 같긴 한데. 자, 그래서 이제 밑이 우리는 2니까 이 함수가 최소를 갖고 싶다. 그러면 난 진수가 최소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진수가 근데 누구야? 2차 함수야. 그럼 이제 만년제곱식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근데 범위가 있어요, 이거는. 자, 꼭지점이 x는 2인 상태인데 마3에서 3까지 뭐래? 그럼 마3은 멀리 붙어 있고 3은 가까이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찾고 있다? 진수의 최소를 찾고 있다. 진수의 최소값은 꼭지점에서 갖고 있네요. 16이죠. 따라서 우리 함수의 최소는 밑이 16이 됐을 때가 되겠죠. 답은 4가 최소값이다. 얘는 참고로 언제냐? x가 2일 때가 되겠죠? x가 2일 때 최소다. 그래서 우리 문제의 답은 이제 2번이 되는데 만약에 이 문제에서 최대도 물어봤다면 그건 어디냐? 우리 지금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죠? 최대 지점은 여기에요. 마이너스 3일 때. 최대는 x가 마이너스 3일 때 진수의 값은 마이너스 3을 여기 fx에 대입을 해보면 25 더하기 16이니까 41이에요. 즉 최대값은 로그 2의 41이 되겠어요. 이렇게 최대 최소를 다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6페이지에서는 37번, 50번, 88번, 59번을 풀어볼 건데 우리 이제 요 지수 방식 같은 거 보면은 우리 바로 치환하는 건 생각할 수 있겠죠. 5의 x승을 t로 치환하면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k는 0이 된다. 근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양의 식근을 갖고 싶은데 x가 양의 근을 갖고 싶은 거야. 근데 5의 x승을 잘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x가 양수라는 거는 뭐야? 여기잖아, 양수. 이쪽이죠. 이쪽을 대입하겠다는 거. 그럼 이쪽을 대입하면 5의 x승은 어떤 값을 갖냐? 1보다 큰 값을 갖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환을 했을 때 얘가 t가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다시 돌아갔을 때 양근이 갖게 되는 거죠. 이해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보면 여기서 뭐 t를 풀었는데 하나는 5분의 1이 나오고 하나는 5가 나왔다. 그럼 여기가 5의 x승이니까 x는 마이너스 1 또는 1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건 내가 찾는 근이 아니야. 왜냐면 나는 음근을 갖고 싶지 않거든. 양근만 갖고 싶다 그랬잖아. 근데 얘가 왜 음근이 됐냐? 5분의 1이 나왔으니까 그랬겠죠. 1보다 작은 값이 나왔으니까 지수는 음수가 된 거죠. 그래서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는 뭘로 바뀌었냐면 근의 위치로 바뀌었죠. 근의 위치는 그래프부터 그리는 겁니다. 자, 1보다 큰 두 근을 갖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아이는 다행히 대칭축은 결정되네요. 2분의 5가 대칭축이죠. 그래서 그리자마자 나오는 경계에서의 함수값 첫 번째 1을 집어넣었을 때 양수값을 가져야 된다가 식이에요. 1-5 플러스 k는 양수여야 된다. 그럼 1이 근이어도 안 되죠. 1이 근이면 t가 1이 돼버리면 x는 0이 돼버리니까 우리는 양근을 찾고 싶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k는 4보다 크다. 그럼 여기가 양보다 크기만 하면 서로 다른 두 분을 갖냐? 아니죠. 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떠 있을 수도 있는 거야. 두 번째 판별식을 해주셔야 돼요. 판별식은 25 마이너스 4k인데 0보다 커야 되겠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따라서 k는 4분의 25보다 작아요. 그 다음에 축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k는 4에서부터 4분의 25까지가 되겠다. 따라서 k는 5 또는 6의 두 개가 되겠어요. 답은 2번입니다. 자,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갖는다 그랬을 때 치환한 변수인 t가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것까지 생각이 이어져야 되는데 치환하게 되면 범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 그대로 푸시면 안 됩니다. 범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바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주의하시고 50번 풀이는 제가 밑에다가 정리하도록 할게요. 50번. 자, 50번은 부등식이 성립하고 싶대. 마찬가지로 2의 x승을 이제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kt t제곱 t 플러스 4다. 정리하면 t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k의 t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근데 이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치환을 했기 때문에 범위가 생겼잖아요. 그쵸? 항상 같을 필요는 없는 거야. 언제 t가 0보다 클 때만 위에 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근데 이 문제는 좀 뭐가 결정되어 있는 문제냐면 y절편이 결정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제 이 t가 0보다 큰 이쪽에서 떠 있고 싶은 거야. 이 범위에서 그래프가 떠 있고 싶은데 y절편이 이미 산 거야. 근데 대칭축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죠. 대칭축이 만약에 왼쪽에 있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떠 있게 되는 건데 대칭축이 만약에 오른쪽에 있다 그러면 그래프 자체가 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칭축이 범위 내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돼.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야. 자, 대칭축이 지금 얘는 뭐냐면 2분의 1 플러스 k가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대칭축이 음수 쪽에 있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수 쪽에 있어. 지금 이거요. 여기서 왼쪽 그래프죠. 그럼 음수 쪽에 있으면 y절편이 사기 때문에 무조건 이 그래프는 0보다 클 때 떠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조건을 만족하죠.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풀어주면 2 넘겨서 없어지고 k는 마이너스보다 작다가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대칭축이 0이면 어떻게 되냐? 대칭축이 0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y절편이 4니까 4에서 이렇게 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0보다 큰 쪽에서 그래프가 떠 있어요. 조건에 만족하는 거죠. 아, k는 마이너스로 되는구나. 세 번째,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는 경우, 즉 지금 여기에서 이제 그래프 봤을 때는 오른쪽 그래프가 되겠죠? 요 그래프. 요 그래프는 어떻게 돼 있어야 돼? 이 최저 지점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프 자체가 그냥 떠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식은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떠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은 1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다죠. 자, 그럼 1 플러스 k의 제곱이 16보다 작다. 1 플러스 k는 마이너스 4에서 4 사이. 따라서 k는 1을 빼주시면 마이너스 5에서 3 사이고요. 우리 문제의 범위는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우리의 답은 마이너스 1에서 3까지가 되겠어요. 괜찮니? 자, 근데 얘는 지금 문제 보니까 등호가 들어있어서 닿아도 되네요. 닿아도 돼요. 이렇게 다 닿아도 되는 거야. 닿아도 돼. 이렇게 닿아도 되는 거야. 그래서 판별식 등호 집어 넣어줄게요. 이렇게. 그럼 우리 문제 답을 종합하면 누가 답이 되는 거냐? 자, 첫 번째 범위는 그냥 항상 성립하는 거였고요. k는 마이너스 1도 항상 성립했었고 요것도 항상 성립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보다 작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되고 마이너스보다 크다 해서 3까지니까 이 문제의 답을 종합하면 k는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대칭축을 모를 때 많이 어려워진 거예요. 지금 위의 문제랑 비교해보면 위의 문제는 대칭축이 2분의 5라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살짝 쉽게 풀 수 있었지만 우리 문제는 대칭축이 지금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칭축이 구간에서 벗어났을 때, 즉 t가 대칭축이 0보다 작을 때, 대칭축이 0일 때, 대칭축이 0보다 클 때로 나눠서 풀어준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심화적으로 문제 풀 때 조건을 우리가 이렇게 유도하면서 범위도 나눠보면서 푸는 연습이 돼야 되겠죠? 88번은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왜 넣었냐면 우리 부등식에서 신경 써야 될 거는 뭐냐, 부등호를 바꿔야 될 수도 있는 거야. 지금 87번처럼 밑이 5인 경우에는 부등호를 안 바꾸고 그냥 록을 떼버리면 되는데 얘는 부등호를 바꿔줘야 되죠.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감소함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조건을 풀어주면 3x-4가 0보다 작다여서 마이너스 4에서 1까지가 되겠죠. 근데 여기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뭘 해줘야 된다 그랬지? 가장 중요한 것은 로그 부등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수의 범위다. 이게 답이 아닌 거야. 자, 그럼 우리 진수의 범위 어떻게 돼야 돼? 첫 번째 진수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1, 2 플러스 마이너스 x는 1보다 크거나 또는 마이너스 2가 작다가 나와요. 두 번째 우리 거 마이너스 2x 플러스 2도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그럼 x는 1보다 작다가 나오겠죠. 자, 그럼 우리의 진수는 x는 1보다 작아야 되고 1보다 커야 되고 2보다 작아야 되니까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데 이럴 때 뭘 사용하면 편한 거야? 수직선을 그냥 사용합시다. 편하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색깔 좀 바꿔볼까요?
첫 번째 진수의 범위 이거 1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두 번째 진수의 범위 여기 있죠? 1보다 작다.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서 1까지 마이너스에서 1까지 이렇게.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건 어디야? 여기 있죠. 마이너스 4에서 2까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문제 답이 마이너스 4에서 2까지, 마이너스 2까지죠? 마이너스 2까지니까 답 알파 베타는 이제 8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진수의 범위까지 다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내용이고, 그 로그 부등식의 풀이가 복잡해질수록 진수의 범위를 신경을 안 쓰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부등호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구한 해가 전부가 아니라 진수의 범위까지 고려를 해줘야지 결과적으로 답이 나오는 거다. 그런 거 잘 신경 써야 돼서 이제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되겠어요. 일단 범위 있을 때 또 최소 물어보는 문제인데, 마찬가지로 이 x는 t를 치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바로 드실 거고요. 마이너스 t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치환하면 뭐가 생긴다? 범위. 자, 범위가 생기는데 이의 x승이 증가함수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제일 작은 애가 나와요. 2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고 x에다가 제일 큰 게 나와요. 4. t의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이제 꼭지점 구하시면 되죠. 제곱하고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 9가 되겠어요. 그럼 얘는 위로 볼록인데 여기가 t가 2야. 근데 내 t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인다? 2분의 1에서 4까지 움직여. 2분의 1은 좀 가까운데 4는 되게 먼 거야.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최대값 2일 때 그냥 가졌으니까 최대값은 9가 되겠고요. 최소값은 4일 때 4를 대입하면 되겠죠. 4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 더하기 9니까 5가 되겠어요. 따라서 최대 더하기 최소는 14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치환해서 푸는 문제가 삼각함수에도 그대로 또 똑같이 있었어요. 풀이도 똑같아요. 왜? 치환하면 범위가 생겨. 근데 사인 코사인은 마이너스에서 1까지라는 범위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범위 자체로 보면 사인 코사인의 범위가 조금 더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문제가 어렵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 t가 1보다 크다 있잖아, 위에서. 37번에서. 사인에서 마이너스에서 1 사이랑 t가 1보다 크다랑 뭐 차이가 있냐? 별 차이가 없다 이거죠. 범위가 생기는 순간 그냥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고, 문제가 어려워지는데 이 37번처럼 대칭축이 결정된 경우보다 50번처럼 대칭축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가 난이도가 훨씬 더 높은 경우다. 그래서 대칭축이 결정되지 않으면 대칭축의 범위에 따라서 또 우리가 풀이를 또 써줘야 된다.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요 풀이는 참고만 하시고 본인들이 옆에다 혹은 노트에다가 다시 풀어서 제출하는 게 숙제입니다. 이거 그대로 베껴서 하지 마시고 다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대면으로 한 게 아니라 줌으로 수업을 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있으면 잘 체크해서 다음 수업 시간에 다시 질문하시면 되겠어요. 우리는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납시다.